네, 시작할게요. 자,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여기 경우의 수에서 거의 메인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분류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 얘를 조금 세분화하긴 했는데 세분화한 거 가지고 조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파트를 뭐라고 불렀냐면 줄 세우기라고. 자, 고등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라 해서 우리가 줄 세우는 것도 순서대로 줄 쓰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한 줄로 쓰라 그러면 용준이 막 친구 옆에 껴서 막 팔짱 끼고 막 그래? 아니죠. 네, 한 줄로 쓰라 그러면 우리 한 줄로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순열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A, B, C D 어차피 여기는 예를 들어서밖에 문제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A, B, C, D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줄을 세워요. 그럼 우리는 맨 앞자리가 있을 거고 다음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네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다섯 번째 자리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왜? 저도 앞에 가고 싶어요. 저도 앞에 가고 싶어요. 저도 앞에 가고 싶어요. 맞아? 그럼 어떤 5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쓰는 거예요.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B라는 친구가 섰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 B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분신술 못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B를 빼고 보면 자,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네. 4명이 쓴다는 게 아니라 4명 중에 한 명이 쓰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 다음 자리에는 3명, 그 다음 자리에는 2명, 그 다음 자리에는 1명.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쓰는 게 하나의 일의 완성이죠. 그럼 얘네들은 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 들면 다 곱하셔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자리에가 쓰고 두 번째 자리에가 쓰겠지만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쓴 게 하나의 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5명 중에 5명을 전부 다 줄 세우는 경우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5명 중에서 4명만 줄 세울 거야. 그럼 자리가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4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5명. 5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맞아? 그 다음은 4명 중에 한 명, 그 다음 3명 중에 한 명, 그 다음 2명 중에 한 명. 얘네들 다 뭐한다? 곱한다. 자, 근데 결국 얘랑 곱한 값이나 얘랑 곱한 값이나 결국 어때? 같지.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얘는 5명 중에서 5명을 줄 세운 거고요. 얘는 5명 중에서 4명만 줄 세운 케이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5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운다고 하면 자, 자리가 3자리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명? 5명 중에 1명, 그 다음 4명 중에 1명, 그 다음 3명 중에 1명. 얘네들 뭐 한다? 한다. 네, 요런 느낌. 이걸 우리가 줄 세우기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는 조금 문자로 가볼게요. 문자로. 숫자로 했으니까. 자, 우리가 n명을 전부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하면 총 자리가 몇 자리? n개의 자리. 맞아?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명? n명. 자, 그 다음은 n-1이 되겠죠. 그 다음 뭐 n-2가 될 거고 n-3이 될 거고 이 n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끝에 결국 2 곱하기 5, 1까지 네, 요렇게 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 표현이 뭘 나타내는지 이해됐어? 생략한 거야. n, n-1, n-2, n-4, n-4 쭉쭉쭉 갔는데 뭐 마지막에 2가 있는지 1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까지 우리가 다 세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요번에 n명 중
3명만 줄 세워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n명, 그 다음 n-1, 그 다음 n-2 여기까지 자리가 몇 자리밖에 없다? 3자리밖에 없다. 이게 줄 세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자, 국영수사가 책 5권이 있는데 책을 나란히 꽂으라는 건 어차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있는 거지, 맞아? 자, 첫 번째 꽂을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다 곱한 값이 경우의 수다. 이해됐나? 이해됐어?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의 문제예요. 자, 총 5명이 있는데 여학생을 이웃하게 해서 줄을 세우래요. 자, 이웃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옆에 있는 거 맞아? 짝꿍이 돼서 다니란 얘기지. 맞아?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요 짝꿍이 된 친구를 여학생 2명을 이웃하게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여학생 2명을 우리가 몇 명으로 본다? 1명으로 보는 거랑 같은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친구 남자를 뭐 A, B, C, D, E라고 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자의 D를 몇 명으로 본다고? 1명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문자 F로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는 A, B, C, F를 뭐 해라? 줄 세워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자, B가 쓰고 A가 쓰고 뭐 쟤네 묶어 다니는 D, E가 쓰고 우리가 이렇게 C가 섰다고 가정해 볼게. C가 이렇게. 근데 얘네는 지금 한 묶음으로 다니는 거죠. 맞아? 근데 우리 B, A, E, D, C가 쓴 경우는 지금도 한 묶음으로 다녔지만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은 다른 케이스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안에서 여학생 2명이 돌아다니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예요? 네, 2가지인데 그렇게 2가지라고 표현 안 할 거고 똑같이 줄 세우기로서 표현할 거야. 2명을 줄 세우니까 얼마? 2 곱하기 1.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아까 선생님 5명 세웠을 때 5, 4, 3, 1 곱했지, 맞아? 근데 5명 중에서 4명 세웠을 때는 5, 4, 3, 2까지만 곱했었지, 맞아? 결론적인 값은 같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알아. 얘네 둘이 자리 바뀌니까 2가지인 거 아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문제를 조금 꼬아볼게. 이번에는 남자애들을 한 묶음으로 해보자. 자, 남자애들을 한 묶음으로 보면 결국 또 얘가 어떤 F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얘 줄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F, D를 세우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누구도 세워야 돼? A, B, C 안에서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됐나요? 어떻게 묶고 어떻게 돌아다니는 건지. 어차피 사용하는 방식은 얘랑 똑같아. 줄 세운 거야. 3명이 됐으니까. 맞아? 근데 그 안에서 하나로 봤던 녀석들 안에서도 3명을 줄 세울 수 있으니까 얘네도 3명을 줄 세우는 거야. 이해됐나요? 됐어? 확실해? 이거만 이해하면 지금부터 나아가는 문제들은 그냥 싹 다 똑같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문제 3번. 자, 자연수를 만들래요. 자, 5장이 있는데 5장 중에 2장을 동시에 뽑는다는 건 2장을 고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2장을 골라서 뭐 해요? 곱해라.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의미가 어때? 똑같아.
맨 앞 자리는 뭐 할 거고 두 번째 자리는 뭐 할 거고. 첫 번째 줄은 뭐 할 거고 두 번째 줄은 뭐 할 거고 세 번째 줄은 뭐 할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자릿수는 얘네가 쓸 수 있는 수나 자리나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다음 우리 세 자릿수 만드는데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4번이에요. 4번. 자, 얘는 카드가 몇 장이야? 4장이야. 자, 그럼 우리가 두 자릿수를 만들 거여서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아니야. 야, 너희 0, 1이라는 숫자가 있어? 없지. 맞아? 두 자릿수를 만든다는 건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10의 자리에는 뭐가 못 온다는 얘기야? 0이 못 와. 그럼 우리는 0이 못 온다고 가정해 놓고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첫 번째 자리에서 뽑아야겠죠.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을 뽑았어. 맞아?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오케이, 세 가지야. 왜? 0이 컴백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친구는 3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세 자리 만든다고 하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첫 번째 100의 자리에선 0이 못 오니까 3개야. 맞아? 그럼 우리 이 중에서 하나 썼어. 맞아? 그럼 10의 자리에서는 하나 쓴 거 빼고 0이 다시 들어올 수 있지. 맞아? 여기는 0 들어와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했으니까 몇 개만 남아있는 거야? 두 개만 남아있는 거야. 의미상 이해됐어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5번. 자, 얘는 대표 뽑기인데 자, 봐. 여기까지도 똑같아. 자, 누가 똑같냐면 자,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그럼 5명 중에 한 명은 회장 된 거잖아. 맞아? 그럼 회장이 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독재? 회장 부회장 다 하면 독재지. 맞아? 그래서 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자.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 4명. 총무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이겠죠.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 2번이랑 4번은요?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지금까지 선생님 보여준 건 줄 세우기랑 다 똑같아. 줄 세우기랑 다 똑같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같은 대표 뽑기. 자,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 때 조합이라고. 네, 이렇게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친구랑 얘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똑같이 A, B, C, D가 있다고 칠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부회장을 저기의 문제처럼 2명 뽑을. 맞아? 자, 첫 번째 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두 번째 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 4명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있어. 잘 봐. 부회장이 지금 너희 5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훈이가 뽑혀. 너 말고 류가 뽑혀. 자, 두 번째 용준이가 뽑혀. 부회장이 선출됐네. 맞아? 근데 첫 번째 용준이가 뽑혀. 두 번째 류가 뽑혀.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직책이 똑같잖아. 회장과 부회장은 뭐? 직책이 달라. 근데 부회장과 부회장은 직책이 어때? 같아.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A, B가 뽑히거나 BA가 뽑히거나 여기에서는 얘네들은 어떤 케이스다?
같은 케이스. 요 친구는 A, B가 뽑힌 거야. A가 맨 앞에 쓰고 B가 뒤에 쓴 거라. B가 앞에 쓰고 A가 뒤에 쓴 거랑 어떤 케이스라고? 서로 다른 케이스라고. 얘. 우리가 줄 세우기에선 다른 케이스야. 류가 앞에 쓰고 용준이가 뒤에 쓴 거라. 용준이가 앞에 쓰고 류가 뒤에 쓴 거랑은 다른 케이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맞아? 내가 쳐다볼 때도 다를 거 아니야. 앞에 용준이가 보이는지 앞에 얘가 보이는지. 용준이 보이면 주먹 꽂았을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야. A, B랑 BA랑 같은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예요? 그것만 구분하면 돼. 다른 케이스예요. 그럼 싹 다 줄 세우기 문제야. 우리 이제까지 책 꽂는 거. 책은 다 다르죠? 아까 책 꽂던 거. 국영수사관은 다 다른 책이지, 맞아? 국어 꽂고 사회 꽂는 거랑 사회 꽂고 국어 꽂는 거랑 어떻다고? 다르다고, 맞아? 무슨 말인지. 근데 부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부회장 뽑는 건 어떤 케이스라고? 같은 케이스라고. 너희가 구분 져야 되는 건 딱 이 두 가지. AB가 BA랑 달라? 같아. 딱 이거만.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아까 AB가 뽑히고 BA가 뽑힌 케이스. 자, 우리 AB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만 하면 죽일 거야. 2 곱하기 1이죠. 맞아? 맞아? 그럼 우리는 얘네 순서를 이 두 명의 순서를 없애줘야 돼. 자, 그럼 볼게. 자, 요번에는 부회장 3명 뽑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죠? 맞아? 근데 우리는 이 3명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야 된다. 그래서 뭐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지금 여기 뽑힌 녀석들의 순서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어떤 녀석들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5, 4, 3이 얘기하는 건 뭐야? 여기 5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C, D를 뽑았어. 내가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A, C, D가 뽑힌 거에 뭐를 없애야 된다고? 순서를 없애야 된다고. 우리는 A, C, D 뽑힌 거나 CAD 뽑힌 거나 어떻다고? 같은 케이스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3명이 돌아다니는 케이스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단순하게 그냥 순열이랑 조합만 이렇게 딱 구분 지어. 근데 오히려 중학교 때는 이 순열의 비중이 커. 자, 요 의미를 갖다 주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얘네 싹 다 지워도 돼요. 자, 이 순열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물론 너희가 고등학교 가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n명 중에서 r명을 택해서 순서대로 r명을 택해서 순서대로 나야 돼요. 자, 뭐 아까 의미로 가면 이런 거야. 5명 중에 3명을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어. 맞아? 자, 근데 이 같은 대표 뽑기는 이 조합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n명 중에 r명을 그냥 택하기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도 5명 중에 2명의 대표만 뽑으면 되면 부회장 2명만 뽑을 거고. 맞아? 자, 너희가 그냥 지금 여기에서 의미만 봤어? 누가 더 쉬워 보여? 그거 더 쉬워 보이지 않아? 야, 읽어보면 그냥 아래서 얘가 쉽잖아.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떤 녀석들을 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이 친구들은 택한 다음에 어떤 친구들을 뽑았어? 그 친구들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택하기만 한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얘는 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택한 녀석들 중에 나열을 하는데 이 택한 녀석들을 나열한 걸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연산을 2번만 하고 얘는 연산을 몇 번 한 거야? 3번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더 까다로워. 요 택한 녀석들의 순서를 없애줘야 되니까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대표 2명 뽑는데요. 무슨 말이야? 5 곱하기 4를 우리 뭐야? 자, 이 2명의 순서를 없애라.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같은 대표야. 같은 대표. 왜냐면 위에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지었잖아. 그냥 얘는 대표 2명만 뽑으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 4번은 좀 달라. A를 포함해서 3명 뽑으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자, 얘가 의미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A를 포함해서 3명을 뽑아라. 어? 너 A를 제외한 4명 중에 몇 명 뽑아라? 2명 뽑아라. 이런 얘기. 간단하게 생각하면 A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선택 권한이 없어. 얘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얘를 무조건 뽑으래잖아. 뽑으래. 그럼 뽑는 방법 뭐 있어? 뭐 어떻게 뽑을 거야? 뭐 머리채를 잡아 뽑을 거야? 뭐 어떻게 뽑을 거야? 그냥 뽑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A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근데 A가 뽑혔잖아? 그럼 우리 몇 명만 남은 거야? 4명만 남은 거야. 그럼 우리 4명 중에서 2명만 택해서 뽑아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3을 우리는 같은 대표 뽑는 거잖아. 어떻게 해? 2 곱하기 1로 나눠라. 이런 얘기.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없네요. 근데 뭘 해줄 거냐면 안 해줄까? 자, 경우의 수에서 지금 너희 중등 과정에서 조금 특별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는데 오늘 숙제 했을 때 뭐 색칠하라는 문제 있었니? 없었니? 아니면 뭐 길 찾기 문제 있었니? 길 찾는 문제 있었어? 아니. 3갈래, 2갈래 이런 거 봐요. 자, 일단 어떤 길 찾기 문제부터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존나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자,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맞아? 그럼 우리는 위로 먼저 3번 가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4번 가도 되지. 맞아? 그럼 위로 2번 가고 옆으로 4번 간 다음에 위로 1번 가도 되지. 맞아? 여기서 조합을 짜라고 하는 건데 셀 수 있나요? 못 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가생에 1이라고 씁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그럼 잘 봐.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뭔데? 어떻게 내가지고 가고? 맞아? 2가지밖에 없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더하는데. 자,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은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위로 갔다 내려와서 다시 백해서 갈 수 없잖아. 최단거리라고 했으니까.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 그럼 여기 오는 거 세 가지. 얘네들 통해서 세 가지. 그럼 세 보면 돼. 하나, 둘, 세 가지죠.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여기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여섯 가지. 아니, 1, 2니까 세 가지. 그래, 플러스로 더하면 6, 플러스로 더하면 10, 더하면 15. 여기 4, 여기 10, 여기 20, 여기 35.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5가지입니다. 조금 꼬아서 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문제 꼬아서 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에서 B를 갈 건데 B, P를 거쳐서 가라. 이런 내용이고. 그럼 A에서 P 갔다가 B 가면 되죠. 그럼 또 똑같아요. 1, 1, 2, 3, 3, B까지 6가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건 몇 가지? 6가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새로 세는 거야. P에서 B까지는 1, 1, 1 하면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근데 우리 얘 가는 게 하나의 일이니까 바로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냐면 색칠하기 문제. 자, 어떤 색깔들을 겹치지 않게 색칠해도 되는데, 색칠하는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대요. 뭐 예를 들면 자, 색은 네 가지입니다. 근데 겹치지만 않으면 중복해서 색칠해도 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하얀색을 칠하면 여기다 하얀색을 칠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많이야 죽고 싶을까? 자나? 책에도 없는 거 설명해 주는데 죽일까? 네. 됐어요? 자, 스타트는 가장 많이 만나는 데부터 스타트하는 데 누구예요? A는 두 개밖에 안 B. 만나. B는 세 개 만나죠. C도 세 개 만나죠. 그럼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해도 돼요. 이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면적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D로 갔을 때,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 색은 네 가지니까. 오케이? 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B랑 붙어 있죠. 세 가지. 예, 그럼 C는 세 가지. 자, 그럼 여기 색 칠했어. 서로 다른 색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두 가지가 되겠죠. 왜? BC랑 달라야 되니까. 자, D도 BC랑 달라야 되죠.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요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색칠하기 문제.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자, 얘도 색깔 네 가지예요.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아니죠. B랑만 다르면 되니까 일단 세 가지겠죠. 일단은 지금은 A, B밖에 안 칠해놨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죠? 그럼 C에 세 가지? 그럼 D에는 몇 가지? 두 가지. 아니야. 여기는 오류가 생겨요. 잘 봐. 지금 결국 A랑 C랑 다른 색깔을 칠했어.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얘 두 가지죠. 빨간색, 파란색만 안 쓰면 되니까. 맞아? 근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C가 빨간색 안 겹쳤죠. 그럼 똑같은 색깔 칠해도 되지. 그럼 뒤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맞아요?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야? 겹치는 색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였을 때 문제가 됐어? A, B가 같은 색. 다를 때, A, B가 같을 때가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럼 얘는 케이스를 구분해야 돼. A랑 C랑 다를 때, A랑 C랑 같을 때.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합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네 가지죠, 일단.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세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B랑만 다르면 되죠? 아니야. A랑도 다르래. 몇 가지? 두 가지가. 오케이. 근데 A랑 C랑 색깔 다르네?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두 가지겠죠. 얘네들 다르다고! 다르면 두 가지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A, C 같대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네 가지.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세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세 가지. A랑 같다니까? C랑? 네 가지. 잘 봐. 용준이는 내가 먹는 걸 따라 먹어야 돼. 맞아? 우리 같은 거 먹을 거야. 내가 먹는 거 따라 먹어야 돼. 내가 햄버거를 골랐어. 이거 먹어야지. 너한테는 선택 권한이 없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너한테 선택 권한이 없어. 야, 죽으라 그러면 죽어.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런 경우에는 C에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A랑 C랑 같다라고 두면 아 A가 네 가지니까 C도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얘가 빨간색 칠하면 얘는 무조건 빨간색 칠하는 거야. 얘가 파란색 칠하면 얘는 무조건 파란색 칠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A, C 색깔 같대요.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두 가지. A, C 같다고! 색깔 4개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 3개라고.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 각각 곱해서 자, 케이스를 구분해서 얘 또는 얘죠. 뭐 해야 돼? 마지막은? 이 사건이랑 이 사건이랑 어떤 사건이야? 다른 사건. 각각의 사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각각 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걸 기본 너희가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나눠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아, 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뭔데? 저렇게 생긴 건 뭐고? 자, 중요한 건 비대칭이냐 대칭이냐. 얘는 어디로 돌려도 대칭이죠. 대칭 문제는 대부분 케이스를 분할해서 문제 풀어야 돼. 비대칭 문제는 분할 안 해도 돼. 비대칭이 더 쉬워. 얘는 그냥 순서대로 많이 만나는 데부터 칠해버리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뭐 추가로 나오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 문제 추가로 나오면 이 정도예요. 자, 오늘 한 내용이 메인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 줄 세우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언제 같은 대표 뽑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야 되는 건 A, B를 놓았을 때 BA를 놓았을 때 이게 같냐 다르냐를 파악해야 돼. 그거 못 파악하잖아? 그럼 너희는 여기 있는 문제 다 달라고. 여기 있는 문제가 다 달라고. 근데 그거 한번 깨우치잖아? 그냥 다 같은 문제야. 이거는 줄 세우기 문제? 이거는 같은 대표 뽑기 문제.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하면 돼. 지금 여기 책에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해놨잖아. 그치? 막 뭐 자연수 만들기 뭐 다른 대표 뽑기 막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니야. 그냥 우리가 구분 져야 되는 거 딱 하나야. 줄 세울 건지 아니면 같은 대표 뽑을 건지. 편한 말로 해주면 순열을 할 건지 조합을 할 건지 딱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